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성훈입니다. 제가 올해 92세인데 벌써 60년 넘게 종합검진센터에서 내과 전문의로 지냈으니 산전수전 다 겪은 셈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경험과 양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서 종합건강검진 받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검사 많이 받으면 좋지. 내 몸을 더 꼼꼼히 봐야 안심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받고 계시는 검진 중 일부는 오히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깨달은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그들도 환자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건강검진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 말하더군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검사비로 수백만 원 날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괜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9세 강지숙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죠. 그런데 작년에 찍은 뇌 MRI에서 아주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 결과를 듣자마자 뇌졸중이나 치매가 올 거라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로 밤잠을 설치고 불안과 우울증으로 오히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진짜 병보다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병들게 한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제가 존경하는 96세 배진영 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그분도 6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오신 분입니다. 지금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받는 건강검진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저는 이처럼 지혜로운 전문의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의사들끼리만 쉬쉬하는 건강검진의 진짜 속사정을 여러분께 공개할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7가지 검진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검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도 말리는 첫 번째 검진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사들이 말리는 7가지 검진. 첫 번째 PET-CT 검사는 이름만 첨단, 실제는 위험천만인 검사예요. 이름부터 뭔가 첨단 기술 같고 대학병원이나 광고에서 온몸의 암을 다 찾아낸다고 하죠? 이 말에 혹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PET-CT야말로 의사들이 가장 말리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찍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돈 문제는 그나마 작은 편입니다. 정말 심각한 건 방사선 피폭이에요. 원성경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ET-CT는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7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PET-CT를 3번 찍으면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어요. 실제로 PET-CT를 찍고 나면 몸에서 방사선이 계속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접촉도 피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검사라는 것
감이 오시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찍은 펫CT에서 발견되는 이상 소견들입니다. 73세 김영수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그 비싼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에 펫CT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찍게 되셨대요. 검사 결과 갑상선에 약간의 대사 증가가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 검사까지 받아야 했고 한 달 넘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셨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가슴이 떨렸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즉,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환자분이 겪어야 했던 그 한 달간의 정신적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 펫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병변 중에서 실제로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에서 2% 뿐입니다. 나머지 98%는 전부 염증이나 다른 양성 질환들이에요. 그럼 펫CT는 언제 필요한 검사일까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을 검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펫CT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찍는 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잘 보이는 손전등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열쇠를 굳이 값비싼 군사용 야간, 투시경으로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열쇠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뇌 MRI와 MRA로 괜한 걱정 만들지 마세요.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이니까 미리미리 검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검사도 함정이 있습니다. 뇌 MRI나 MRA 한 번 찍는 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좁은 MRI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하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입니다. 76세 이정수님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요? 라며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여러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이 낮아서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운동도 중단하고 여행도 가지 않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셨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뇌 MRI를 찍으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주 작은 변화들까지 모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니 괜한 걱정만 늘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증상 없는 뇌를 MRI로 검사하는 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깨끗한 안경 아래 아주 미세한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강력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먼지가 보이겠지만 실제 시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먼지일 뿐인데 괜히 걱정만 늘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뇌 MRI는 언제 필요할까요?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 MRA입니다.
뇌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뇌동맥류를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뇌동맥류는 증상 없이 존재하다가 갑자기 파열되면 즉사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검사도 함정이 있습니다. 67세 김성민님은 특별한 증상도 없이 종합검진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가 발견되었어요. 이 결과를 듣고 크게 불안해하셨죠. 여러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이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였고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고 밤잠을 못 이뤘고 심장이 나빠졌다는 생각에 운동도 중단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심장 초음파를 불필요하게 받는 것은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시계를 굳이 분해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며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멀쩡한 시계를 보며 불필요한 걱정을 사서 하는 격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필요할까요?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심장 관련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네 번째, 비조형 복부 CT는 팥 없는 붕어빵 같아요. 이원경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팥 없는 붕어빵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복부 CT는 우리 몸속 장기들이 모두 비슷한 회색으로 나타나서 거의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몸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정말 돈만 버리고 몸만 상하는 검사입니다. 복부 장기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반드시 조영제를 사용한 조형 증강 복부 CT를 찍어야 합니다. 아니면 복부 초음파가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 갑상선 초음파는 과잉 검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매우 좋고 진행 속도가 느려서 반려암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김윤수 전문의 선생님은 갑상선암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암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하더라도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수술과 평생 약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통한 과도한 검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밭에 난 아주 작은 잡초를 발견하자마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농약을 뿌려 밭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잡초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나중에 손으로 뽑아도 될 일인데 미리 큰 걱정을 사서 하는 격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언제 필요할까요?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검사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섯 번째, 전신 CT나 MRI입니다. 온몸을 다 뒤져서 혹시 문제가 있나 찾아보자는 검사죠. 비용은 무려 80만 원에서 150만 원이나 됩니다. CT의 경우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작은 병변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이런 우연종들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말 뜻보다 실이 훨씬 큰 검사입니다.
7번째, 무증상자에게 하는 심장 CT는 쓸데없는 불안감만 증폭할 수 있어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도 하는데 비용이 4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높은 방사선 피폭과 조영제 부작용 위험이 있고 의미 없는 소견으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말리는 7가지 검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검진들을 모두 피하면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필요한 검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진짜 추천하는 필수 검진만 엄선해서 알려드릴 테니 잘 듣고 꼭 확인하세요. 매년 반드시 받아야 할 기본 검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확인하세요. 이것들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활 기록부와 같습니다. 매년 기록을 통해 큰 변화가 없는지, 문제가 시작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소변 검사는 신장 기능과 여러 개 이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 복부 초음파 검사예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비용도 적당하고 몸에 해롭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핵심 검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내시경은 2년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높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위내시경이 꼭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받으세요.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 용종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검사인 거죠. 내시경 검사는 우리 몸속을 직접 눈으로 탐색하는 정밀 탐사와 같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자만 보는 다른 검사들로는 놓칠 수 있는 작은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선량 흉부 CT입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특히 흡연자나 고위험군이라면 1년에서 2년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노출량이 적어서 안전하고 흉부 엑스레이로는 찾을 수 없는 작은 폐암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을 위한 검사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있어요.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유방 촬영술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미세석회화를 잘 볼 수 있는 기본 검사예요. 한국 여성에게 많은 치밀 유방인 경우 유방 초음파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에 따라 추가로 받아야 할 검사도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골다공증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년층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경동맥 초음파도 한 번쯤 받아보세요.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나요? 그래서 다음은 현명한 검진센터 선택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검진센터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덤핑센터는 피하세요. 검사 품질이나 판독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우수 내시경실 인증마크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받은 곳에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내시경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검진 시기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연말은 피하시고 연초나 봄가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낮아서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자동차 정비와 같다는 거예요. 매년 필요한 점검을 통해 큰 고장을 예방하고 발견된 작은 문제들은 제때 수리하여 안전하게 오래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과도한 정비는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과도한 검사와 진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이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검진은 이런 건강한 생활의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7가지 검진은 과감히 피하시고 정말 필요한 필수 검진만 받으세요. 그러면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도 현명하게 받으시고 저 정성훈처럼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